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50대부터는 매년 약 1~2%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체는 그 감소 속도가 더 빠른데요. 이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체 근력은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화장실 가기 등 모든 기본적인 활동에 하체 근력이 필요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건 하체 근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튼튼한 하체는 노년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노년이란 결국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이죠.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골다공증이 악화되며 당뇨병 관리가 어려워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여서 결국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하체 근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스쿼트라는 훌륭한 운동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다리와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까지 함께 강화시켜주는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 시니어분들께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스쿼트를 하면 없어지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쿼트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하는 어려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쿼트는 단순한 하체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운동입니다. 1. 근감소증 예방.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닌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사실 근육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져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낙상, 골절, 만성질환 위험 증가, 삶의 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는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근감소증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스쿼트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스쿼트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둥근 등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을 한 번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근육을 움직이면 성장 호르몬과 같은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분비도 촉진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 외에도 호르몬 조절, 신진대사, 면역력 향상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져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스쿼트를 포함한 근력 운동을 한 시니어 그룹은 근육량 감소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참가자들도 규칙적인 스쿼트 운동으로 근력 향상과 일상생활 기능 개선을 경험했다고 하니 나이가 많더라도 늦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2. 심혈관 질환. 심장병과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은 5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가 심장질환, 4위가 뇌혈관 질환일 정도로 심각한 건강 위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스쿼트와 같은 근력 운동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기적인 스쿼트는 혈관 탄력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경직되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 근력 운동은 이러한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혈관도 함께 자극을 받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벽 스쿼트와 같은 등척성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 혈압을 낮추는데 2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3년 영국과 캐나다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벽에 기대어 하는 스쿼트는 단기간에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더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하니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또한 규칙적인 스쿼트 운동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동맥경화 위험을 줄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많을수록 염증 물질의 생성이 줄어들어 혈관의 염증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하체 부종이 생기고 심장에 부담이 증가합니다. 스쿼트는 이 종아리 근육을 포함한 전체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3. 당뇨병 관리.
이제 스쿼트가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스쿼트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스쿼트는 대표적인 하체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위입니다. 쉽게 말해 허벅지는 우리 몸의 설탕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가 많아집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이 발달한 사람은 혈당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규칙적인 스쿼트 운동은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란 세포가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를 말하는데 이것이 좋아지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문이 잘 열리는 집에는 문을 열기 위해 많은 힘이 필요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도 규칙적인 스쿼트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8주 동안 주 3회 근력 운동을 했을 때 혈당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식후 혈당 상승이 줄어들어 혈당 관리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당뇨가 있더라도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나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이나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운동 전후로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4.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이름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기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와 질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특히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급격히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중 약 38%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죠.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스쿼트가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쿼트는 대표적인 체중 부하 운동으로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뼈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살아있는 조직인 셈이죠. 스쿼트를 할 때 뼈에 가해지는 압력은 뼈 세포를 자극해 뼈 형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스쿼트는 척추, 골반, 대퇴골 등 골다공증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의 뼈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체중 부하 운동을 한 여성들은 1년 후 척추 골밀도가 약 1% 증가한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같은 기간 동안 약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은 수치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미 골다공증이 있다면 의자나 벽을 이용한 변형 스쿼트로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만 반복해도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고 뼈에도 적절한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회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면 좋습니다. 단, 스쿼트만으로는 골다공증 예방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 800부터 1000mg의 칼슘과 8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이는 우유 한 잔, 멸치 한 줌, 치즈 한 조각 정도의 칼슘량입니다. 그리고 하루 10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쬐면 필요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쿼트로 근력이 강화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낙상 위험이 줄어들어 골절 위험도 크게 감소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낙상인데 스쿼트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셈이죠. 5. 요통, 관절 통증. 요통은 5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한 통증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만성 요통을 경험한다고 하니 정말 흔한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올바르게 실행한 스쿼트는 요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코어 근육의 약화입니다. 코어 근육이란 우리 몸의 중심부, 즉 복부와 등 근육을 말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척추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요통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기둥을 지탱하는 지지대가 약해진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스쿼트는 복부와 등 근육을 포함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쿼트를 할 때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또한 스쿼트는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관절 부담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스쿼트를 피하지만 사실 올바른 자세로 하는 스쿼트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을 강화해 오히려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서스펜션이 차량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요통이 있다면 깊게 내려가는 대신 반만 내려가는 하프 스쿼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약 45도 정도 구부러지는 지점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으로 허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작을 천천히 수행하고 호흡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수중에서 하는 스쿼트나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가 통증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스쿼트는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통증 없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죠.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통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 스쿼트를 시작하면 부상 위험을 줄이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차를 운전하기 전에 엔진을 워밍업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6. 낙상 예방. 낙상은 50대 이상에서 심각한 부상과 장애의 주요 원인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낙상을 경험하고 이 중 10부터 15%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번 낙상으로 골절을 경험한 노인의 50%는 이전과 같은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낙상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회복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스쿼트는 낙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등 보행과 균형 유지의 중요한 근육들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규칙적인 스쿼트는 보행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행 속도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보행 속도가 빠를수록 건강하고 낙상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스쿼트를 포함한 하체 근력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은 6개월 후 보행 속도가 약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스쿼트 변형 동작으로는 한발 들기 스쿼트나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가 있습니다. 한발 들기 스쿼트는 균형 감각을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운동으로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짚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 보행 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스쿼트와 함께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매트나 카펫 가장자리 제거하기, 집안 곳곳에 손잡이 설치하기, 계단과 복도에 충분한 조명 설치하기 등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적절한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균형 감각을 기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TV를 보면서 한 발로 서 있기, 양치질할 때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등 소소한 습관들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낙상 없는 안전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안전한 스쿼트 시작하기. 올바른 스쿼트 자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려갑니다. 마치 의자에 앉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등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시선은 정면이나 약간 위쪽을 향하게 합니다. 호흡은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숨을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50회를 1, 2세트로 시작하고 점차 늘려나갑니다. 운동은 갑자기 많이 하기보다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주마다 5회씩 늘려 최종적으로 15, 20회, 2, 3세트를 목표로 해보세요. 하지만 무리하게 횟수를 채우려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약간의 근육 피로감은 정상이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관절 통증은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참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스쿼트를 하면 없어지는 질병들 정말 많았죠. 근감소증부터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 요통, 관절 통증, 그리고 낙상 위험까지 이 모든 건강 문제들이 간단한 스쿼트 운동으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스쿼트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장비 없이, 특별한 장소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동작이지만 의식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면 우리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일부터 5개씩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20개에 30개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